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그렇죠. 혈관에 막힌 거를 뚫거나 혈압을 일으키는 높이 올리는 원인이 저는 바이러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작용이 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혈관을 좁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 망막 그렇죠. 눈에 있는 혈관도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좁혀서 그걸 막히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담석과 어떤 최석 이런 것들, 담도와 체관 이렇게 타석, 침생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좁은 관들을 막히게 하거나 맹장도 이렇게 그렇게 부어서 그거를 막히게 할 수 있다. 맹장염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뇌혈관을 막아서 뇌출혈을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터트려주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와 혈관염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도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고혈압도 어쩔 때 보면 고혈압약 먹으면 똑같이 먹는데 갑자기 그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안을 살짝 걸어라.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주면 혈압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이완 상태로 돌리는 한의학적 방법과 또는 제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인데 새끼손가락을 꼭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역류염 시도염 할 때도 쓰고 심장질환, 심장이 아플 때도 씁니다. 저는 이걸 이제 고려 수지침 할 때도 그렇고 이걸 관심 있게 연구했습니다. 꼭 눌러줍니다. 있는 힘껏 전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죠. 몇 번씩 눌러주면 혈압 떨어집니다. 귀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이완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살짝 이렇게 위에서 띄워줘. 살짝 흔들어. 권투 선수처럼 살짝 띄워져라. 이렇게 따라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돼서 이완되면은 혈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라. 손을 비벼서 손을 위까지 비벼라. 그럼 혈액순환이 촉진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혈압을 그렇죠. 감쇄하고 조금 걸어줘라. 그 방법이면 급하게 혈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다 보면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때 이제 바이러스를 생각 바이러스 약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고혈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이 없으면 고혈압도 혈관이 막히는 것이 없거나 혈압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혈관을 갖다가 막히는 것을 뚫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운동 습관을 가져라. 당뇨병이나 고혈압도 결국 운동과 관련이 있다. 또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결합돼서 좁아져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염증이 생기면 좁아져 있는데 거기 그렇죠. 혈액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식사를 한다. 그러면 지방질이 많아고 막히겠죠. 그러면 거기 혈압이 높아집니까? 아니요. 어떤 부분이 혈압도 높아져. 고혈압도 역시 당뇨병처럼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막힘, 신장 기능 떨어짐. 신장 기능 떨어지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됩니다. 수축과 이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부종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막힌 것을 뚫어주고 평상시에 마늘 같은 거 식품과 한의학 약초로 치료하는 것은 인류와 더불어 수천 년간에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늘하고 이렇게 마늘 많이 갈아가지고 양파까지 해서 국물에 넣어서 그거를 자주 드시면 몸에 기력도 생기고 혈관을 막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생강도 도움이 된다. 마늘과 양파, 생강상지, 양파, 생강상지에서는 장수자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밥 먹고 좀씩 걸어줘라.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좀 사라지게 되고 혈당이 사라지면 끈끈한 게 사라져. 물도 좀 마셔줘라. 소금 조금하고. 역시 고혈압도 칼륨을 보강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를 보강을 해줘야 되니까 골드키 한두 개씩 먹어라. 라는 거죠. 혈당 올라가면 좀 걸어주면 되죠. 고혈압도 역시 당뇨병처럼 중풍, 치매 이게 전부 다 혈관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협심증, 신경경색, 심장비대,
심실 수축 능력의 감소, 이렇게 신장 기능의 감소, 신장이나 간 기능, 이런 폐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고혈압이면은 혈액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이죠. 그다음에 거기 막히기 쉽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뇌 쪽에도 산소 부족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저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코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고혈압인 걸 알았어요. 뇌에서 터지면 여기서 코로 나온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바이러스 약을 먹었나부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이제 좀 먹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저도 좀 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런 것들도 뭐 두통도 막 생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고혈압이 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당뇨병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 혈관이 이렇게 반복되고 이완되게 꽈레처럼 부풀었다가 수축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해지겠죠. 느슨해지거나 터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지는, 헐게 되겠죠. 지나치게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가 좁아진 상태니까. 그다음에 뇌, 심장, 신장, 눈으로 가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뇨병처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운동을 해줘요. 밥 먹고 슬렁슬렁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골드키 한두 개씩 먹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이러스 약이 잘 있으니까 이거 먹고 나서 그런 일이 없더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일어났을 때도 그렇죠.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헤르페스 관련이 있지 않은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약을 입술 포진뿐만 아니라 귀가 곧 통증이 있고, 여기가 약간 묵직한 감이 있고, 얼굴이 가렵고, 이런 거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해결했다고. 그때도 이제 바로 고혈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고혈압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많은데, 동맥혈관의 압력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그 혈관 전체, 동맥이 아니라 정맥까지도 바이러스가 저번 동영상에서 눈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 혈관을 좁힌다, 염증을 일으키거나 좁힌다라고 막히게 한다고 되게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겠죠. 고혈압은 이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렸을 때 혈압이 확 올라가고 통제를 못하는 그런 현상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딱히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 염증을 높여서 고혈압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루푸스 걸렸을 때도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동맥경화 유발하면 혈압이 낮아집니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혈압을 높이는 데 있어서 루푸스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루푸스를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눈에 있어서 망막 질환이라든지 녹내장, 뭐 이렇게 항방병사, 이것도 다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바이러스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 사람의 생활습관, 지방질이 많고 이렇게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을 거다. 혈액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걸로 여겨집니다. 저는 뭐 고혈압 환자나 이런 당뇨병 환자가 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죠. 혈액이 탁하거나 이렇게. 저는 두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이 중요하고요. 혈당을 처리를 못하는데 많은 걸 먹을 수는, 저는 굳이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것에서 음식을 제한하다 보면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폭식만 하고 둘러놓지만 않으면 무조건 걸어라. 무조건 밥 먹고 방안을 2번, 3번이라도 걸어라. 7m, 6m 되는 방안을 2번, 3번이라도 세트로 5번이라도 걸어라. 그거를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되풀이하라. 그럼 혈당 내려간다. 혈액 속에서 혈당 많이 먹는 만큼 운동을 통해 소비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결여가 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 식사 병용할 때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항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바이러스하고 고혈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비나자 기사가 자주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고혈압에 대해서 바이러스 약을 개발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일을 체험을 안 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약간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것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헤르페스인지한테 경험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입술 호진나고 여기 귀가 막 통증이 있고 여기가 단단해지고 묵직한 감이 끝에 막 혈압이 확 올라가 얼굴도 좀 간지럽고 혈압이 올라가는 체험을 했고 감기 걸렸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 좀 이런 경험을 좀 했어가지고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혈압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푸스에서도 그렇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혈관염을 일으키니까 혈관이 좁아질 것이다.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두터워져야 되거든요. 치료 안 할 수 없잖아요. 혈관염이 일어나서 그걸 복구하려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니까 두터워지면 좁아진 통로가 돼서 고혈압 원인이 된다. 거기가 지방 같은 것이 적혈구가 됐던 혈전이 뭉치거나 아니면 지방질이 뭉쳐갖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고혈압이 사방돼서 특히 미세혈관에서 문제가 신장 능력을 떨어뜨리고 뇌혈관 능력을 떨어뜨리고 간도 혈관이 많으므로 능력을 떨어뜨리고 폐도 그렇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 코비가 주르르 그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코비 주르르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살이 쪄도 그런 일은 없던데 바이러스 약을 개발하고 나서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대한심장학회와 대한결핵과 호흡기 학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폐고혈압 부분이 오늘 너무 길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패스하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폐동맥 고혈압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 이런 것이 있어요. HIV 걸린 사람들 이렇게 될 때 반몸맥 고혈압이 발생하더라. 폐고혈압이 발생하더라. 삼성 서울병원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혈압이 생기더라. 류마티스 질환 걸렸을 때, 전신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견절증이 걸렸을 때, 이게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더라.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HIV 걸렸을 때, 그럴 때도 역시 간경화 환자에게서도 간경화 환자에게 간에서 충분히 혈액을 수용 못하면 이게 식도 혈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간의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간이 충분히 혈액을 제때 빠른 시간에 수용을 못 해주면 혈액을 수용했다가 걷어냈다 이 과정이 안 되면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혈액의 정체 상태가 생기게 되죠. 혈액이 다른 쪽으로 우회한다든지 이래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몸맥 고혈압, 간경화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선천성 심장질환, 신장질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신장이나 간, 어떤 데 있더라도 그쪽에는 그렇죠. 그 한쪽에 기능이 떨어지게 돼, 기능 부전이 일어나므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이러스와 연관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든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든지 폐링이 떨어져 어떤 기능 심장 기능이 떨어졌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고혈압이 혈액이 빨리빨리 처리되지 못한다. 혈액 정체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바이러스 관련을 의심을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르륵 피가 나 잠자고 일어나는 몇 번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먹은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런 현상을 한 번도 체험을 안 했습니다. 주열 흡중증도 있고 만성 용혈성 빈혈에서도 삼성병원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다. 그다음에 전신질환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양 같은 거라든지 갑상선 질환, 이렇게 심부전. 그래서 폐 내부의 혈관은 혈압 상승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충분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고혈압이 생기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산소 부족 상태가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산소 부족 상태에 이루어진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비틀거려 쓰러지기도 숨이 차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장기 전체 기능이 떨어지겠죠. 심장과 다른데도 기능이 혈액의 속도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폐다, 심장이다, 간이다, 비장이다, 또는 그죠? 저기 신장이다. 서로 협업을 통해서 혈액을 갖다 관리하는데 한 군데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 전체 혈액이 정체됩니까? 빨라집니까? 정체되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찌꺼기, 슬러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 혈관도 잘 막힐 수 있다. 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유 없이 숨이 차다면 폐동맥 고혈압. 이것도 이제 병원장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건데 심장으로부터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에 혈압이 높아져 발생한다. 호흡곤란, 만성 피로감, 실신, 산소가 부족하니까 흉통, 부종 등이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의 대부.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네. 특발성이라니까. 이거는 혈관 확장제를 해서 혈관을 확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바이러스를 고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독감을 보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렇죠. 질병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죠. 몸이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몸의 온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혈액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어떤 상부에만 이게 뜨겁고 하재는 차갑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폐경에서도 보면은 여성 폐경과 고혈압, 여성 폐경과 고혈압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그렇죠. 혈액이 끈끈해지거나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부는 뜨겁고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갑고 그래서 적극적인 운동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 운동 안 하죠. 습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예전과 똑같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그렇죠. 혈관이 좁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거나 막힐 염려가 있죠. 운동을 안 하면 하체 쪽으로 잘 그렇게 있으니까 혈액이 덜 가거나 하체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하체 쪽에서 고혈압도 겪을 수 있고요. 당뇨병, 골다공증의 만성질환에 걸려서 합병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밥 먹고 좀 심한 운동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좀 걸어주고 수시로 과자라도 먹으면 걸어줘라. 네, 걸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먹고 이게 폐경기 여성의 이제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의 연관성 밥 먹고 운동하면 거기 그렇죠. 지질이 혈액이 끈끈해지고 막히게 되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이 콜레스테롤 대사를 못하는데 몸에 혈액속에 만성적으로 지방이 많아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도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될 테니까 운동 안 하고 밥 많이 먹고 이러면 그 혈액이 나빠지면 그렇죠. 골다공증,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 능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병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기 여성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물을 먹어서 그렇죠. 물 먹거나 비상시에는 새끼손가락 꼭 누르고 귀를 이렇게 몸을 털어줌으로써 손을 자주 비벼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게 간단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이렇게 털어줍니다. 몸까지 털어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혈압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뒤손가락을 뒤로 누르고 저는 수지침 연구인데 개인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꼭 누르고 여기 뒤로 누르고 이걸 손목 돌려주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을 그래서 약간 고혈압 상태에서 위급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때도 위급한 상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지침도 보고 한의학도 연구소나 깊이 있게는 다 안 했고요. 제 나름대로 그냥 그걸 포기하고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도수치료로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버렸어요. 제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침술보다 훨씬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운동할 때 허리 나가고 허리가 빠지거나 어깨 빠지거나 그다음에 발목이 아프거나 그렇죠. 이렇게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지 무릎도 아프거나 골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양쪽 쩔뚝 좌우의 균형이 무너서 쩔뚝쩔뚝 걸거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가 필요를 하죠. 스스로 개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가 되게 간단하고 제 거는 쉽게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폐경 후에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혈관계 합병증을 높여줘.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심장이나 신장 간 능력이 떨어지거나 폐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뇌에도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혈관이 막힐 수 있거나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유병률이 고혈압이 폐경기 이후의 고혈압인데 높아진 원인은 폐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유한양인 장애인데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혈관이 좁아진다. 에스트로겐이 아무래도 덜 이제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골드키 한두 개씩 드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안 하면 안 돼. 조금씩이라도 방 안에서 그냥 먼저 나가지 말고 방에서 걸으세요. 뭔데 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운동하려다 보면 당장 혈당은 올라 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고혈당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당장 혈당이 올랐으면 당장 걸어라. 당장 걸어라. 뭐 미루지 말고. 저는 많이 걷지만 방안을 한 두세 번 걷는 것만으로 혈압은 낮아진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유 좋습니다. 두유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유 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을 발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간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혈관이 막혀서든 만성적인 운동 안 해서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어서 또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 능력이 떨어졌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가 아니라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지방도 증가하고 그 결과로 혈액이 슬러지가 많아지고 좁아지고 막히거나 혈액순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고혈압도 관상동맥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응 능력, 바이러스 약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물을 먹어서 혈액을 희석시켜서 혈액을 좀 청소시킨다든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해서 혈액을 청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0세 이전에 폐경 증상을 겪는 조기 폐경 여성들도 고혈압과 당뇨를 그래서 폐경 여성들이 고혈압과 당뇨 같은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다. 고혈압 하면 이렇게 당뇨하면 고혈압은 당뇨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가나 봐요. 그래서 골드키 한두 개씩 먹어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시에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병률은 19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이게 신장 오랫동안 혈관이 막혀 있거나 이제 이렇게 혈액의 혈류의 흐름이 이제 지장을 일으키게 되면 막히기도 쉽고 신장 혈관도 막히거나 이렇게 그렇죠.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신장이 오랫동안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 간, 폐. 그럼 차례차례 거기서 이제 그렇죠. 능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지방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방이 만성적으로 밥 먹고 운동도 안 하면 되게 중성지방 같은 것도 혈액속에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저는 바이러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만 다루고 그 다음에 심화 단계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다 연관돼 있어요. 여기서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다 이게 그러죠. 같이 가는 거라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고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킨다.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정 상태를 이상 지지혈증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해요. 혈관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혈관계, 심뇌혈관계, 뇌혈관, 심내관계 이렇게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 신장 능력도 떨어져서 고혈압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요. 각종 이렇게 고지혈증이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병원 자료입니다. 특히 간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우리가 모르게 바이러스가 감염 아니면 간경화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감염이 안성적으로 있을 수 있다. 헤르페스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는 간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염이 없는데 헤르페스가 예전엔 심했는데 지금은 심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입술에 간질간질한 그때마다 그냥 제가 만든 바이러스 먹으면 딱 없어집니다.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이렇게 소멸을 시키고 간질간질할 때부터
그럼 여기 그런 것이 없어요. 요새는 입술 포진을 제가 거의 못 봅니다.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 증상이가 인데 보면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 팔꿈치, 무릎, 건 아래 피부 노르스물은 지방세포가 보이고 인지지가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서 각막 주위 백색의 각막환, 간 비대, 간과 비장의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군요. 간 비대, 비장 비대는 이게 바이러스로 의심할 수도 있는데 간 비대, 비장 비대 이게 나타나는군요. 고지혈증에서. 저는 고지혈증에서도 역시 바이러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간 비대, 비장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자료인데 바이러스 약 먹고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마셔서 혈액을 좀 청소를 해주고 운동 외에 그렇죠. 혈액 내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이 먹으면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식사도 소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골드키를 한두 개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키는 해독과 그렇죠. 간 비타민C라든 여러 가지 영양소물과 해독을 담당합니다. 비타민C가. 그래서 간 능력을 돕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혈당 올라가면 그냥 걷죠. 좀 걸어주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골고루 조금씩만 드시면 돼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영양성분이 보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라서 여러가지 심혈관계,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이 원인이 된다. 당뇨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지혈증으로 늘어난 지방대사물이 세포 염증을 유도한다. 제가 처음에 약간 그랬죠. 당뇨병과 혈액 속에 지방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서도 이제 고지혈증으로 지방이 이제 많아지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유발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높여갖고 고혈당 상태를 만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걸어줘라.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콜레스테롤에서 지방대사를 잘 못하는 이런 것과 지방대사를 못하는 것이 그렇죠. 간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만성적으로 감염돼서도 간염 같은 거나 간경화나 간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작용을 알 수가 없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입술에 포진을 일으킬 수 있으면 혈관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머리가 깨질 때도 아플 때도 있어요. 얼굴이 간지럽거나 여기 이렇게 특유의 통증이 있거나 신경 부분에 작용을 일으키고 묵직합니다. 이게. 저는 다 치료를 했고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0세 이상 절반이 고지혈증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먹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씩 집안에서 걸어주는 거라도 수시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혈당 올랐으면 수시로 걸어 밥 먹었으면 과자 먹었으면 수시로 한두 번씩이라도 걸어줘라. 당뇨병이나 특정 약물의 사용 또는 과음 같은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특정 약물은 베타 차단제나 에스트로겐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2차성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바이러스 관련 간 능력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간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당뇨병, 그렇죠. 고혈압, 고혈압은 뇌에도 걸릴 수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게. 근데 신체 어느 부분에서도 이상이 생기면 거기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보통 이게 바이러스가 걸려 있을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항상 인류의 90%가 90%가 걸려 있어도 별다른 간염이나 간경화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이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지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 간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운동하고 그다음 골드키 비타민 C를 위해서 골드키 좀 꼭 복용을 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 자주 먹어서 혈액을 정화시켜줘라.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야 된다. 소금 한두 알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 먹었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선일염으로 이렇게 해서 물 먹을 때 한두 알 먹어도 상관없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어쨌든 간에 콜레스테롤 지방대사가 잘 안되게 하는 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을 거다라고. 고지혈증 환자는 당뇨에 잘 걸린다. 이렇게 육식주의자들은 고지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과 바이러스. 이게 뭐 바이러스 자체가 그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근세포에 들어 심근염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 감염은 온몸 염증 반응이 나타나 호흡곤란이나 저산수증이 예도될 수 있다. 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